안녕. 어이구야, 사이 좋다. 누굴까요? 엄마랑 아들이에요. 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들의 엄마 건곤이라는 친구고요. 여기 털 색깔이 좀 연한 친구가 둘째 다운입니다. 수컷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애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조금 귀찮아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달려들면 엄마한테 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엄마한테 최근에 혼나는 경우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요. 네, 엄마는 저렇게 피합니다. 다운아, 너 그러다 혼날 것 같은데? 혼나냐? 네, 좀만 볼게요. 네, 아들이 엄마한테 애교 부리는 모습입니다. 공곤아, 공곤이 왔어? 공곤아, 소고기. 드세요. 참고로 모든 호랑이가 다 소고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소고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 엄마 건곤입니다. 원래라면 엄마 건곤이는 여기 잘 안 오는데 오늘 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주도록 기다려봐 너희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첫째 아름이. 건곤이 또 먹을 거야? 닭고기. 건곤이가 여기서 많이 먹네. 이 친구를 좀 자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호랑이에요. 여기 가까이 잘 안 오는 친구입니다. 왜 대단하냐면 총 7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다 모유를 먹였어요. 네, 자기가 다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들 이제 유튜버나 이제 동물농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맹수동물들을 사육사가 직접 꺼내서 안으면서 분유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호랑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들은 특히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기가 새끼를 낳을 때 그 공간이 조금이나 불안하거나 이 친구들이 자랐을 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잡아먹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대부분 사육사들이 꺼내서 분유를 먹여서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 새끼를 뵀을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 초산이기도 했고 이 친구가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오나 기다려봐. 이 친구는 유독 새끼를 낳자마자 계속 보듬어주고 계속 핥아주고 모유를 먹여서 총 7마리의 새끼를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호랑이고요. 그런 호랑이가 에버랜드에서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호랑이고요. 이 친구가 둘째 다운이 먹보입니다. 등치가 가장 커요. 왜 이 친구만 유독 클까요? 잘 먹어서. 네, 잘 먹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잘 먹지만 이 친구는 수컷이라서 커요. 예,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큽니다. 한국 호랑이 수컷 최대 몸무게 350kg까지 자랍니다. 350kg. 엄마 호랑이 다 큰 거예요. 6살 됐지만 180도 안 됩니다. 예, 암컷 호랑이가 최대로 다 크면 180kg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크기가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친구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엄마는 6살 됐지만 지금 크기는 어느 정도 비슷해졌죠. 아침에 10시부터 1시까지 혼자 나와 있던 호랑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크기가 어땠죠? 컸죠? 예, 그 친구가 이 친구들의 아빠 호랑이 태호라는 친구입니다.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커요. 건곤아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친구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소고기 위주로 많이 주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닭고기를 많이 줍니다. 소고기를 좋아해도 닭고기를 많이 줘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은 이빨이 지금 빠지는 시기입니다. 예, 어린이 친구들도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죠. 호랑이들도 똑같아요. 이빨이 빠지고 새로운 이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는지 볼게요. 예, 주면 다 먹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큰 소고기도 이렇게 주면 예, 다 먹었어요. 삼켜요. 안 씹습니다. 굳이 소고기는 부드럽기 때문에 씹지 않아도 소화가 다 돼요. 그래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만 먹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빨이 약해지겠죠. 맹수입니다. 호랑이에요. 이빨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빨이 빠지는 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뼈를 주면서 뼈를 씹어야 이빨 힘도 강해지고요. 그 뼈들이 끊어주면서 칫솔 역할을 합니다. 치석을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이가 딱딱한 뼈를 씹으면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들이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주는데 해볼래?
아, 예, 안 할 거예요. 이 친구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왜 안 하냐면 착해요. 예, 여기 있는 호랑이 중에서 가장 착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는 조금씩은 다툼을 하지만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 왔으면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운아. 일어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원래라면 제가 이 친구들 코 쪽이나 눈 쪽에 바람을 불면은 하악질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행동, 경계심을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빨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이빨 한 번씩 벌렸을 때 안 벌릴 거지? 네, 이렇게 살짝 벌렸을 때 지금 이빨이 보이는데 이빨이 밑에가 두 개예요. 송곳니가. 예, 송곳니가 두 개입니다. 이제 영구치가 나면서 밀어내요. 유치를 밀어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만 안 빠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빠졌는데 다운이는 아직까지 안 빠졌고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피가 묻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호랑이들은 상처를 입으면 조금 좀 많이 다쳐요. 조금 다치면 다행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치유력이 굉장히 좋아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가 나서 다쳤다 그래서 굳이 마취해서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마취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리 확인하고 간단하게 소독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게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다운아 일어나 볼래? 지금 왼쪽 다리에도 조금씩 상처가 생겼었어요. 근데 소독만으로도 금방 치유가 지금 다 된 상태고요. 그리고 다운아 미안해. 다시 한 번만. 패드 쪽에도 지금 여기에 상처가 있죠. 패드가 원래라면 상처를 입지 말아야 되는데 장난치다가 여기에 물리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소독을 해줘서 지금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빨리 확인하고 빨리 소독을 해줘야 금방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야, 이거 하나 먹고 일단. 예, 이 친구는 셋째 우리라고 하고요. 똑같이 제가 이 친구의 이빨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야, 내려와 볼래? 예, 보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원래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렸을 때 예, 이빨을 확인을 하는 건데 왼쪽 송곳니가 아직 안 빠졌어요. 왼쪽 송곳니가 아직 안 빠져 있어서 이렇게 매일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빨이 빠졌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빨리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빠지면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를 해서 수의사분들이 뽑아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빠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아름이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져서 지금 이빨은 다 영구치예요. 깨끗하게 잘 나고 있고요. 그치? 아름아 일어나봐. 아름아 더운 거 알아. 일어나봐. 아름아 일어나봐. 아름아 일어나봐. 아름아 여기. 그래 일어나고 싶은데 들어와. 오 많이 컸다. 이 친구가 지금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원래라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다 공격을 해요.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좀 양보를 많이 해주네요. 먹어. 우리도 먹고 아름이도 하나 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왔을 때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더위 많이 타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무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무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다라고 해서 아무르 타이거라고 명칭이 지어져 있고요. 그 아무르 타이거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아무르 타이거가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에서 발견돼서 한국 호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친구들 동북 호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친구들 조선 호랑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발견된 호랑이들을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겨울을 좋아하지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수영.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네, 수영합니다. 수영해요. 물장난쳐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두 마리, 아름이랑 다운이가 물을 제일 좋아해요. 더운 날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희한하게도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 좀 더 수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집에 들어가기 약 1시간 전부터 수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5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 마리 호랑이가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름철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름이는 계속 화만 내. 아름아, 너도 줄게. 기다려봐. 쟤는 계속 화만 내. 예, 항상 화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지금 나라는 엄마 옆에서 안 먹고 있죠. 여기서 안 먹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못 먹은 친구들은 집 안에서 많이 먹고요. 특히 저기 있는 나라는 집 안에서는 서열일이에요. 집 안에서 자기 주변에 누구 오는 거 엄청 싫어해서 이 친구들조차도 근처에 못 갑니다. 그래서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알았어, 아름아. 이제 계속 화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그래서 이 친구들 매일같이 이렇게 왔을 때 상처를 확인을 하고요. 오늘도 다운이 다리 상처, 그 다음에 패드 상처 확인을 했고요. 집안에서도 소독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름이도 일어나봐. 알았어,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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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아, 일로 와봐. 일어나봐. 아름아, 일어나봐. 어머. 왜 동생한테 화내고 그래?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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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보. 오. 일어나. 아우, 이겼다. 이 친구도 발톱에 이제 바닥에 패드에 손상을 입었어서 소독을 해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치가 다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정말 회복력이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 정말 상처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을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리고 손님분들께서 가끔 얘기를 해주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는 이 친구들을 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손바닥만 했어요. 손바닥만 한 친구들이 지금 14개월 만에 이 정도로 큰 거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는 태어났을 때 봤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도 공격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 공격합니다. 사육사는 절대 이 친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분유 먹여서 키웠으면, 인공포육을 했으면은 이 친구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도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린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오로지 엄마 밑에서 모든 걸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 있고요. 자기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육사가 들어가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친구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기 호랑이지만 힘이 굉장히 셉니다. 몸무게도 100kg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호랑이고요. 그렇다면 호랑이들을 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야생에서는 왜 못 보죠? 멸종위기. 맞아요. 멸종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멸했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에는 단 한 마리 호랑이도 야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환마마라 그러죠. 호랑이에 굉장히 많이 다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랑이를 사냥을 한 포수꾼에게 벼슬도 주고요, 상금도 주고요, 호랑이 잡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전국을 돌아서 사냥하는 호랑이 숫자가 10마리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호랑이는 사냥이가 굉장히 힘든 호랑이였고요, 동물이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라진 계기는 일제강점기 때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호랑이들을 다 잡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호랑이한테 계속 당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라는 구제 사업이 벌어졌고요. 그때 이 친구들을 싸그리 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호랑이는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 살고 있는 호랑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 풀어주면 건강하게 잘 살아갈까요? 왜 못 살아갈까요? 잡아. 누구 때문에 못 살아갈까요? 사람. 네, 사람 때문에 못 살아가요. 사냥감은 있습니다. 멧돼지도 있고요, 노루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야생동물들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사냥감이 가장 많은 게 사람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람이 못 올라가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돌아다니면 사람과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당연하게 사람을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랑이를 가만둘까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밖에 풀어주면 호랑이가 다쳐요. 그리고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친 호랑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호랑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호랑이를 보존하는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범보존기금이라고 해서 한국 호랑이를 보존하는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한 교수님 주도하에 그 협회가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호랑이를 풀어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두만강에 현재 살고 있는 호랑이들이 넓은 백두산으로 이동할 수 있게 길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태 통로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지, 절대 대한민국의 호랑이를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만나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으면은 호랑이를 풀어놔도 괜찮아요. 만나면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호랑이 만나서 도망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못 도망갑니다. 호랑이 이 작은 친구들도 달리기 하면 저희가 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굳이 사람을 다치게 안 해도 그냥 쫓아와서 앞발로만 내려치면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요. 예, 그냥 쫓아와서 앞발로 내려치면 그 힘이 1톤입니다. 1톤의 힘으로 그냥 맞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다친 모습을 보면 대부분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맞아서 죽었어요. 예, 쫓아와서 내려치면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도 이 친구들 나무 잘 탑니다. 저기 5m짜리 나무 이 친구들 따로 올라가요. 그리고 물도 좋아합니다. 잠수도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람과 만나면 어디 한 군데 도망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기에서만 지금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도 지금 점점 커서 이제 점차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 언니 오빠가 있어요. 태번모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엄마가 너무 끼고 살았어요. 엄마가 초산이다 보니까, 처음 새끼를 낳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 근처에만 가도 물은 위험해 하면서 물어서 옮기고요. 여기 가까이, 유리 가까이만 와도 저 사람들 위험한 것 같아 물어서 옮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와의 유대관계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든지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뭐 하나 만들어주면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엄마와 떨어질 때도 조금은 힘들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두 번째 출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봐줍니다. 이 정도까진 괜찮아. 물에 들어가도 괜찮더라. 들어가봐. 여기 가까이 와도 괜찮아. 사람들 괜찮아. 해서 어느 정도 다 풀어놓고 키웠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기대는 횟수가 적어요. 아까도 애교만 부리고 엄마 혼자 있죠. 저렇게 편히 쉽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친구 못 쉬었어요. 엄마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쉬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끼리 놀아서 조금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네, 성격이 가장 세요. 오. 네,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오. 네, 이게 원래 호랑이에요. 귀여워 보였겠지만 이게 있어서 귀여운 겁니다. 이게 있어서 귀여운 거고요. 진짜로 이 친구가 조용한 곳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소름 돋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아빠 태호라는 친구는 등치가 굉장히 커요. 집 안에서 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가끔씩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눈빛만 봐도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포효 소리 들으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어느 누구도 도망을 못 가요. 사람의 신경이 멈춥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데시벨이 저주파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는 순간 신경이 멈춥니다. 그때 이 친구들 쫓아와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그 자리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들 달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절대 만나서 안 되는 동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진 못하지만 여기 안에서만이라도 와, 무서워. 잘 다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 화내지 말고.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애니멀톡의 사육사 이원영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화내지마. 안녕. 누가 너 화나게 만들었어? 누가? 우리 왔다?
아, 네, 이 몸을 비비는 게 애교 부리는 거예요. 예, 고양이가 사람에게 비비는 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니한테 눈치 보고 있어요. 왜 그러니 너? 다시 한번 봐줄래? 사진 한 번만. 놀래라. 아. 아. 말을 엄청 안 들어. 예. 원래라면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원래 다두가 있으면은 잘 몰라요. 너 일로 와 했는데 다른 친구가 와도 칭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호랑이들을, 아니 모든 동물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한 마리씩만 데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오래 못해요. 한 3초? 진짜 한 동작만 하나 하고 나중에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서 한 동작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뭐 하나 넣어줘도 오래 안 갖고 놀아요. 고양이들의 습성이 그렇죠.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냥 만졌어. 아, 네, 아직 이빨이 안 빠져서 걱정이네요. 아, 잘했어. 네,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오. 가세요. 가세요, 아르마. 참고로 이 친구들 구분할 때는 왼쪽 눈의 눈썹으로 구분을 합니다. 왼쪽 눈의 눈썹의 무늬가 다 달라요. 첫째 아르미, 여기 있는 아르미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털로 위아래 반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반원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셋째, 우리 방금 있던 친구는 숫자 2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숫자 2가. 그리고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눈썹의 무늬보다는 등치가 제일 크고 털색이 가장 연한 친구가 다운이고요. 나라가 어디 갔니?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엔 왼쪽에 옆에 있는데 왼쪽에 불꽃 무늬가 있습니다. 지금 나비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르마, 네가 가야 문을 닫지. 가주세요. 가세요. 코 색깔이 굉장히 분홍색이죠. 어리다는 겁니다. 저기에 검은색 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호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발. 아, 나비. 호랑이 잔다. 우리야, 다운이 어디 갔니? 네, 지금 둘째는 물에 몸 담그고 있어요. 지금. 나라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하니? 이 친구가 넷째 나라입니다. 수컷이고요. 근데 둘째 다운이에 비해서는 아직 크기가 좀 작아요. 태어날 때부터 첫째, 둘째, 첫째 아름이랑 다운이가 워낙 컸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워낙 작게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점차 지금은 많이 컸어요. 손님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했어요. 크기도 가장 적고 여기 오는 횟수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많이 못 먹었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가세요, 아르마. 아르마, 가세요. 가세요. 오. 가세요. 오. 아유, 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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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줄래요? 더워. 하나, 둘, 셋, 슉. 가세요. 가세요. 물놀이 하세요, 가서. 가세요.
근데 이런 성격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용감한 친구예요. 모든 동생들이 다 이 친구 따라 있어요. 원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위에 언니 오빠 따라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희한하게 진짜 첫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다 처음으로 해요. 처음 나왔을 때 저 침대가 지금은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띄워서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 팔만 했어요. 이 정도 크기 정도 했어요. 이 크기가 저기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진짜 용기가 가상해야 돼요. 진짜 높은 곳입니다.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동생들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앞에 미끄럼틀도 예전에는 컸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또 등반을 했고요. 물에도 이 친구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도 또 따라가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못했으면 다른 친구들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긴 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친구들이 뭐든지 다 처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동생들도 다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가세요. 그렇게 있어. 이빨 사진 찍자. 아이고. 오. 이빨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니? 이빨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니? 온다, 온다. 다운아, 누나 데려가. 지침. 수영하고 왔나봐. 우리 같이. 네, 반식용만 하고 왔어요. 가세요. 문을 살짝만 닫아보겠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